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를 국내 시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또 이슈를 잡아온 곳이 이제 원자재 쪽과 관련된 부분을 잡아오셨는데 네. 어떻게 좀 깊이 한번 봐볼까요? 오늘 이제 우리 코너가 이제 이름이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자재 하나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섹터가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오늘 섹터가 네. 연결이 되는 그 원자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원자재 연결. 자, 일단 우리가 흔히 원자재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 분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아, 그러면 유가가 올랐구나. 여기서 맞히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왜냐면 이제 유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이 첫 번째로 이제 WTI라든가 어떤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이 부분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원인이 우선은 에너지 원으로서의 그 유가의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가격이 오르내리는 원인 중 한 가지는 결국에는 산유국들이 좀 더 많이 만들었느냐, 적게 네. 만들었느냐, 여기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하면은 아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선물 가격에 대한 그 변동이었죠. 사실 이제 유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느냐, 네. 왜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가 ETF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급락을 한다든지 선물은 또 마이너스로 확 내려간다든지 이런 원인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에 참전을 하시면서 선물 건드셨다가 나 손실이 너무 많이 났다. 아하. 그때 참전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이제 그때 선물을 건드셨던 분들은 내가 선물 사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사놓을 걸, 이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나는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네.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 운임료 부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임료요? 자, 우리가 예. 유가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 집에 만약에 이렇게 석유가 한 통 있다고 칩시다. 근데 네. 뭐 이건 앵커님 집에 나 지금 석유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달라 하면은 제가 이걸 열심히 들고 가야겠죠. 운임료가 있겠죠. 네, 그러면 배달을 하는 동안에 배달료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겠죠. 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누구든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네. 보관료가 들어가고요. 보관료. 그리고 이 저장되어 있는 상품이 파손된다든지 훼손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장기적인 상황들을 전부 고려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마케팅 업체들 그리고 이제 의류 업체들이 네. 겨울 되면 갑자기 할인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렇죠. 인터넷 쇼핑 갑자기 모든 물건들이 겨울만 되면은 뭐 파격 할인, 뭐 이렇게 특가 세일 이런 걸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 시즌 넘어가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재고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재고가 쌓이면 네. 쌓일수록 더 그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관료 자체를 떨쳐내더라도 반값에 팔더라도 남는 것이 있으니, 그리고 혹여는 원금이라도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세일즈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네,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원자재 가격이 관련돼 있는 선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된다 혹은 소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선물 가격이 엄청 빠르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먼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달에 해당되는 그 이후에 해당되는 선물 가격은 오히려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요 자체가 굉장히 과감하게 축소를 하는 것을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백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백어데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 지금 이 원자재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건 어떻게 하냐? 계속 보관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말씀드린 뭐 종목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뭐 시장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이거 언젠간 뜨겠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나서 물린 겁니다. 그러면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이 되는. 근데 가지고 있는 동안 다른 종목은 다 장이 잘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선물과도 유사하게 그 차트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유, 그러니까 원자재 중에서 이 정유 쪽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원으로서의 그 부분들을 먼저 많이 보시겠지만 사실 석유나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부분들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특히 이제 유가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동수단입니다. 특히 자동차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마찬가지로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고 친환경은 조금 더 큰 범주에서 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군요, 약간 개념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군요. 정말 친환경이다. 그러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선박 평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섹터
섹터들도 같이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데 예, 예. 지금 선박주 수주가 들어가면서 평형수 기기들이 올라갔지만은 급등을 하지는 못했었죠. 오히려 오히려 이제 상승 자체가 조금 우상향 정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친환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탈탄소. 이 탈탄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탄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자동차의 그 매연가스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2차 전지,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차, 수차로 넘어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은 결국에는 아무래도 유가 자체에 대한 의존율을 좁히는 것이고 가장 많은 의존을 하는 자동차의 그 유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유 섹터들 그리고 시추를 하는 석유 시추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최근에 반락을 많이 했었죠. 근데 네. 정유사들은 올라갔는데 시추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석유 소요가 분명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 됐습니다. 근데 네.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옛날에는 말 그대로 석유 자체만을 오히려 더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시추사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네. 이제 석유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추사들이 또 발견을 해냅니다. 네. 그리고 또 석유를 뽑아내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시추사들은 예전에는 평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는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을 굉장히 좁히죠. 탈탄소와 그리고 탄소 중립화를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시추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정유사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유류 제품들의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은 네. 오히려 단기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이미 작년부터 유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유류 재고가 남아돌았죠. 그래서 유류고 찾아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유조선들이 배를 떠돌아다녔죠.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류고 찾습니다. 어디 좀 맡겨줄 수 있는데 찾습니다. 라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이제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유사들은 저렴하게 유류를 사게 된 것이고 네. 이것을 비싼 마진을 남겨서 팔 수 있는 이른바 레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사들 특히 뭐 국내에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 그리고 SOL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 산업의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죠. 네. 2차 전지 쪽으로 이미 이제 정유주로 보시는 분보다 2차 전지로 전지. 보시는 분이 예. 훨씬 많죠.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 섹터에 있는 대표 주자였던 정유사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네. 우선 팬데믹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올라가는 이 유가 자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단기적인 전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2030년 이전까지는 네. 이 정유사들이 마냥 정유사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차세대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으로 과감하게 변모를 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인 상태고요. 대표적인 사례네요. 그렇죠. 예. SO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퓨얼셀 이노베이션과 이제 함께 계약을 하게 되면서 수소 충전소 부분들을 굉장히 투자를 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이전에는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선두주자로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정유사 변화의 모습을 만들었다면은 네. 이제는 SOL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SO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SOL은 이제 말 그대로 정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WTI 가격, 선물 가격과 굉장히 흡사한 어떤 움직임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WTI 가격과 SOL 가격이 거의 뭐 주가를 해석할 때는 유가가 오르면은 SOL 올라가니까 SOL 가지고 있지 같이 봐야 않죠. 되는 이렇게 보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어떤 그 열기에 따라서 또 매매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기술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산업 자체의 여부를 한번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한다. 요약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만 먹고 살려고 해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요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궁금한 거는 현재 구간에서 60달러 선에 아무리 뭐 이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해도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어떤 가격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고 이제 인플레와 가장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는 원자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자극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뭐 이전에 전통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정유사들을 마찬가지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일단은 배당이라든가 이런 매력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 배당 마진을 주기가 조금 어려워졌죠. 말 그대로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10년, 20년, 30년을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장기 포트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축소를 하시는 게 맞죠. 네. 앞으로의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길게 부분을 보면. 보셔야 될 것이고 네.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어떤 그 정유 섹터들을 한 번 더 충분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또 금리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에는 유가고 뭐고 필요 없다. 우리는 다시 현금 가져간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종목별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화학주들 있지 않습니까? 예. 화학주들, 케미칼주들이 굉장히 이제 다시 올라갔던 원인들이 이 유가와 연계되면서 산업 활성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예. 화학주들 뭐 금호석유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올라갔던 것인데 네. 예. 결국은 이런 업종들 자체가 조금 올라갔을 때는 이제 비중을 점점 축소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유가 자체가 60달러 선에서의 그 지지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미 WTI 가격 자체가 60달러 선에서의 이전에 고점을 달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달러 선에서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단기적인 매매가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뭐 70달러 선까지 가기는 조금 단기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물 베팅 요거는 아직 위험하겠네요. 그럼 네, 종목에서 힌트를 찾는 게 나을 것이고. 그렇죠. 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리 가격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속 그래도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네. 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번 기후 정상회의 때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면서 한 가지 선물 가격이 또 올라간 게 있습니다. 바로 탄소 선물입니다. 탄소 배출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7유로, 그러니까 톤당 47유로까지 지금 상승을 한 격인데, 예.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이제 그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역대 최고치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이제 탄소 배출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왜 나왔느냐. 앞서서 유가 부분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에너지 전환 자체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탄소 배출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바뀌었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자,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수소 에너지를 쓴다고 했을 때 수소 발전을 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가 수소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재 수준에서는 전력 자체를 보셔야 되고 전기 자체를 보시는 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전기 자체 소유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설비 자체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리 가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우리가 구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닥터코퍼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닥터코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경기의 선행지표 격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닥터코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미 유가도 마찬가지로 닥터코퍼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유가 부분과 구리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네. 제가 지금 올려놓은 차트를 보시면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을 할 때 통상 산유국들이 서로 이제 감산 합의를 한다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구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국에서 어느 정도 구리의 그 매장량 자체가 전체가 분산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감산 합의를 이룬다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각국에서의 각자 도생식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산업이 잘 되면은 열심히 캐고 산업이 안 되면은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들이 단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산업 활성화가 됐을 때 구리 가격, 유가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이미 유가라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조절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이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저유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면서 오히려 이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에너지 원으로서 유가 부분들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리는 에너지 원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원을 설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 부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들이 계속 신고가를 랠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구리 가격 부분들의 전망은 골드만삭스가 마찬가지로 향후 이제 70%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가격의 70%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군요. 그 보도를 했던 날이 이제 톤당 가격, 구리 가격이 이제 뭐 9,000달러 정도 수준에 있을 때 얘기를 한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중에 뭐 이제 앞으로의 한 12개월에서 24개월 내 전망으로는 뭐 톤당 11,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구리 관련주 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많이 거론됐던 종목들 뭐 풍산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구산업 그리고 고려아연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했던 종목들이죠. 일단은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정광을 하죠. 또 정광 정제를 하는데 정광 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무엇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리 산업 자체가 지금 각국에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광산은 아무래도 칠레에 있는 구리 광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칠레 구리 광산이 정상 가동화가 된다면은 네. 말 그대로 구리를 계속 해내겠죠. 그러면 구리 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취급하게 되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네. 훨씬 더 높아지겠죠. 우리 운임료랑 똑같습니다. 배가 네. 부족한데 물건을 실은 물건은 많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먼저 내 물건 먼저 실어주세요 하는 순간에는 운임료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정광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광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지 않았지만 네. 여전히 가격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정광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마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시장에서 당장 수수료가 올라간다고 확정을 짓기는 어렵다. 다만 매출의 회복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네.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다른 종목은요? 이번에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게 산물이 나오죠. 부산물이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이 주가에서 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죠. 실제로 이 기간 때 이제 오히려 그간의 구리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정제 부분만 강조가 되다가 네. 한참 금 투자가 한참 열기를 띄었던 때 금이 $4,0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됐던 그 월가의 그 전망이 나오자마자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는가 찾아보니 고려아연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고려아연 같은 종목을 선점하셨던 분들이 또 계셨다는 거죠. 하지만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친환경 LNG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립을 해서 에너지 소요에 대한 부분들 친환경 소재 쪽으로 좀 더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있는 최대 풍력 발전소에 대해서 지분을 30% 넘게 지금 확보를 하게 되면서 친환경 경영으로 조금 더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온산에서 마찬가지로 전해동박과 관련된 전해동박 설비를 또 마찬가지로 증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보셨을 때는 이제는 전해동박 마냥 SKC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고려아연에 대한 변모 부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구리 없이 탈산소는 없다 이런 또 인상적인 멘트를 남겼잖아요. 그랬군요. 지금 연결선상에서 네. 뭐 태양광 전기 차세니까 구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지금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ETF 상품이라던가 선물 직접 투자도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외 또 성악개미들은 해외 주식을 또 많이 물색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투자 기회 저희 체크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뭐 구리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광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네. 오히려 또 이제 광산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서 좋던데요. 그래서 광산주들이. 이런 광산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제 업종들 그리고 이제 비철강 업종들 관련된 부분들에 좀 해외 투자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좀 ETF를 하나 소개드리자면은 COPX 그러니까 코퍼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퍼엑스.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티커가 COPX입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실제로 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리 광산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어 있고요. 광산주의 이제 집합인 ETF군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업종들이 사실은 ETF로 엮이면 지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네. 마찬가지로 장기 전망을 보였을 때는 충분히 유효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 기업들 내용들을 한번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면요. ETF를 참고를 하실 때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는 이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업체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베단데타라든가 이런 어떤 인도 기업이라든가 캐나다에 있는 광산 기업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좀 보셨을 때는 네. 결국 ETF 효과들을 한번 부양 효과를 한번 보시자. 그래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외 광산 자체를 내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한 종목씩 알기가 어렵다면은 이런 어떤 ETF 상품을 운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클의 기회 잘 잡아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원자재 거의 특집입니다. 지금 원유에 이어서 구리.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이제 구리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철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철강도 좋죠. 요즘에. 자, 예. 철강도 요즘에는 동부제철이라든가 이런 어떤
철강주들, 뭐 무슨 강자 들어가는 업체들, 철자 들어가는 업체들 정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런 어떤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원인은 우선 이제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적 제조업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좀 더 강해진 원인은 선박이죠. 그러니까 조선 쪽이죠. 아. 이제 마찬가지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것이 왜 올라갔냐? 앞서서 제가 유가 구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회복이 되니까 모든 원자재가 다 필요해졌다. 공장 돌아가니까 필요해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 한국이 유독 철판 쪽이라든가 철강 쪽이 올라간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업종의 부활 부분들을 한 번 더 눈여보셔야 한다는 거죠. 제조업에 뭐. 사실상 10년 네. 동안 이제 그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들, 조선 수출량 부분들이 중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빼앗겨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에버기븐호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에서의 어떤 조선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한국 쪽으로의 시선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다시 한번 강세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마찬가지로 이제 알헤라시스호가 이제 실제로 HMM에 이제 취항을 하게 되면서 뭐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대형 선박들, 특히 컨테이너선 쪽을 보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조선 선박들은 앞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철강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선박 평형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환경 쪽. 약속 평가를 받고 네, 있죠. 네. 그래서 환경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나는 조금 친환경 쪽에서는 조금 더 그 주가적인 어떤 차트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제 평형수 처리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만 있으면은 철강만 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뭐 광산업체, 뭐 무슨 뭐 제철업체 이것만 잘 가냐? 그렇지 않죠. 자, 철강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철판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하죠? 용접을 하겠죠. 그래서 용접을 할 때 필요한 뭐 기자재라든가 용접봉이라든가 이런 걸 쓸 때는 뭐 조선 선재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또 다시 또 연결이 되는.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실제로 같이 가는 조선 선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주가가 굉장히 강세가 올라갔습니다. 그간에 철강주들 먼저 올라가고 나니까 자 그럼 이제 철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잘라내고 붙이고 말 그대로 용접도 하고 이런 어떤 또 단들이 장비가 필요하고.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형 철강 같은 경우에 또 운반을 할 때 마찬가지로 중장비가 또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뭐 건설업종 갈 때 건설업종이 왜 갈까요? 이런 자재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건설업종들 그리고 중장비 업체들이 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철강만 올라간다, 제철만 잘 될 거야라고 네, 보시기보다는 전체 그 연결고를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철강을 보면은 정말 승률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섹터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갭이 있잖아요. 수익률이. 그렇죠. 근데 철강은 거의 없이 다 좋아가지고 특히 뭐 동국제강 이런 것들 매일 신고가 강해요. 되는데 조선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럼 후파 가격이 이제 협상이 안 됐던 거잖아요. 조선주가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후판 가격의 상승과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지금 찾아가는 게 유리합니까? 다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골라야 돼요? 앞으로 이제 조선 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조선 업종들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특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네. 그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 강국이었죠. 해운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그 위축에 다시 이제 그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임 브랜딩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기존에 보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증시의 조정만 피하신다면 충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충분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시장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대형주들, 기술주들이 조정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다시 이 시장으로 조금 전환될 때, 조금 싸졌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유효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승자들은 내려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철강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 원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사실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가 워낙 많이 돼서 빼놓을 수가 없는 원자재인데요. 바로 원목 가격입니다. 네. 네. 나무 같은 경우에도 설마 나무 가격이 올라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원목 가격 제가 지금 5개년 차트를 지금 올려놨는데요. 보시면은 지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원목 가격이 이제 303달러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얼마가 됐죠? 1,400달러까지. 몇 배가 튄 겁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만 보시더라도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신규 주택 수주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든가 가구 부분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우선은 이제 원목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원목 합판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구 업체라든가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결국은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단기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도 비싸질 테니까. 오히려 예, 이제 예.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인테리어, 가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매출 쪽의 어닝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단기 수익면은 조금 협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 과열이 됐을 때 진입하시기보다는 아예 시장 자체가 역대 저평가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주가 자체가 많이 이탈을 했을 때 조금씩 전입하시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요건 전략이 포인트네요. 조금 달랐어요. 네. 네. 자, 오늘 뭐 원자재로 원유, 구리, 철강, 원목 이렇게 어떻게 이 원자재 하나 갖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겠다 이랬는데 다 연결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전략으로 또 바로 또 한번 마지막으로 또 연결해 보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데프콘 상태를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 그대로 이제 데프콘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일종의 데프콘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2단계로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제 파스트 페이스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파스트 페이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천막을 돌면서 경계를 한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젠간 적이 온다더라. 이제 준비를 하자. 이 상태였는데 이제 고초 딱 썼었죠. 이제 네. 5월이 얼마 안 남았죠. 공매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제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을 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제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일발 장전을 하는 겁니다. 공매도 얘기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공매도가 정말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원인은 이미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좋다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종목을 풀베팅을 해버리시면은 대응이 어렵죠. 그래서 이미 이제 한 달 넘게 제가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보유를 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을 직접 공략하기 직전이다. 5월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장세를 한번 노려보자. 오히려 공매장을. 상승 장세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이번 그래요? 5월은 오히려 강세장에 돌아서 기대가 높다라는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 만큼 네. 오히려 이제 국내 장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유하셨던 현금 전략들을 조금 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장중에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하방 리스크를 대응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내가 10주 살 거 5주만 사고 5주는 조금 기다려보자 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방을 위해서 좀 더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